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지금 나간 게 22회 요번에 민법 문제였어요. 어려웠다는 그 문제.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반만 했어요. 그냥 그거 보면 41번 맨 첫 장이에요. 41번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유사 문제, 제가 만든 문제가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자료는 뭐냐면요, 제가 찍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왔다 이런 증거들이에요. 그 4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에서 22에 42번 문제가 1, 2, 3, 4, 5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유사 문제, 그래서 고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가 아닌 것은 뭐 1, 2, 3, 4, 5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 이제 제가 맞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몇 문제까지 있냐면 쭉 보시면 다들 뭐 비슷하고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보시냐면 뭐 다 그런데 45번 문제 3페이지 보시겠어요? 3페이지 45번 문제 보시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요게 이제 금년도 22회 때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유사 문제 보시면 기억,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게 이제 판례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부하시고 이제 45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요거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시라는 취지고요. 우리가 오늘 수업 나갈 내용은요, 어디 보시냐면 11페이지까지 우리 저 문제예요. 근데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쭉 넘어가서 11페이지 59번, 10페이지 59번이네요. 10페이지 59번 보시면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0페이지 5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근데 1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교환 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지문 하나가요,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 냈던 오른쪽에 1번 문제예요. 오른쪽에 11페이지 1번. 갑은 나대지상의 을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대지상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날 갑은 지하층 공사만이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병이 갑으로부터 건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고 공사를 계속했다. 이 을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서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59번에 1번 지문이 저는 케이스 한 문제로 만들었구나. 이런 것까지 적중을 시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판례는요, 웬만한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판례예요. 지금 읽은 그 1번 판례가. 이거는 제가 판례 연구하고 판례 자료에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이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 만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인쇄된 출판물이 있으니까 그 출판물에 있는 그들은 이게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저 거시기 뭐 이렇게 잘 찍었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그 11페이지 다음에 12페이지가 아니라 1페이지예요. 자료가 오늘 2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 제가 유사 문제 이렇게 비교한 것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 참고로 11페이지 다음에 12페이지, 11페이지 다음에요 1페이지예요. 11페이지 다음에 1페이지 보셨어요? 19회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거 보셨어요? 19회 기출문제 11페이지 다음 다시 1페이지로 갑니다.
못 찾으셨어요?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나온 거. 문제 뒤에 11페이지 다음에 기출문제 말고요. 기초용어 원리와 2주차 자료.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맞아요, 그거예요. 예. 아니 맨 앞에 말고요. 예, 지금 표시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단독행위나 계약을 이해하자, 이제 이런 취지예요. 단독행위와 계약의 이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 이제 법률행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쓰지 마시고 그냥 보셔요. 예.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법률행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단독행위나 계약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행위. 단독행위나 계약 같은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법률행위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라는 건 뭐죠? 의사? 플러스 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의사가 뭐죠? 의사. 의사. 예? 의사라는 것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 인간의 생각을 뭐라 그래요? 의사. 이게 치과 의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의사. 생각을 표시, 외부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다. 생각을 뭐 하는 거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죠? 말로써 표현할 수 있죠. 말로써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글로도 표현할 수 있죠. 또는 행동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 여러분의 의식작용을 외부로 표출한다. 이것을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법 공부하잖아요. 그죠? 법에서 얘기할 때 의사표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말이나 글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명시적 의사표시. 근데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묵시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도 있고 묵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럼 명시든 묵시든 어쨌든 이게 의사표시인데, 그러면 인간의 내면적인 의사 이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그게 바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내면적 의사라는 건 외부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건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표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계약이라고 했을 때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것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단독행위다.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이런 것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을 때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한 개 있으면 단독적으로 행해지는 단독행위, 2개 있으면 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그럼 도대체 의사표시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는 내면적인 인간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하는 명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나눌 수 있는데 도대체 의사표시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럼 봐봐요. 이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계약서예요 이거 계약서. 계약서. 이거 무슨 계약서예요? 예, 매매 계약서. 우리 선생님 이거 많이 보셨죠? 매매 계약서. 예. 한번 안 보고 그리실 수 있겠어요? 매매 계약서. 안 보고 그리실 수 있겠어요? 예. 하려면 하시죠. 예. 예.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빠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맨날 보는 계약서인데. 예. 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저희 와이프 얼굴 그리는 거. 참 어려워요. 맨날 봤는데 그리려면 안 그려져요. 예.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서를 쓸 때요. 맨 위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들어가요. 부동산 표시. 이거 들어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법이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가시면 아시게 될 건데 여기는 매도인, 예? 예, 뭐 여기 매수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슨 뭐 계약 내용 해가지고 계약사항 해가지고 제1조 이거 많이 써야 되니까 글씨가 좀 작아요. 제2조 등등등. 그래서 매매 계약은 매달 며칠자로 체결하며 계약금은 얼마다. 예? 계약금 얼마다. 중도금 언제 지급하고 잔금 언제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맨 밑에 또 특약사항 이렇게 얘기해요. 특약사항. 특약사항 해가지고 뭐 현 건물 상태에서의 매매임 뭐 이런 식으로 써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쭉 가가지고 여기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나눠요. 또 매도인, 매수인. 보통 이제 중개업소에서 쓰는 계약서는 그 가운데 이제 중개업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사인하는欄이 있어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들어가고 사인하는欄이 있어요. 자,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108번지 토지를 팔려고 하고요. 매수인 을이 108번지 토지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매매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A라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두 사람의 얘기를 쭉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본 만들어가지고 한 부씩 주죠.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세요. 계약서 읽어보세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예. 왜 읽어보라 그래요? 왜 읽어보라 그럴까요? 예? 확인. 뭘 확인하는 거죠? 지금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계약서가 제대로 쓰여졌나 이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읽도록 권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계약서가 제대로 쓰여졌다는 건 뭐고 제대로 안 쓰여졌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제대로 쓰여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생각했던 대로 예? 쓰여졌나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생각했던 대로 이자가 생각했던 대로 쓰여졌나 그거 맞춰보라는 거죠. 예? 지금 뭘 얘기하셨어요? 생각 이게 뭔데요? 이게 법에서는 그 생각을 뭐라 그래요?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의사표시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 느낌이 와야죠. 그러면 여기 쓰여져 있는 요 108번지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 매수인과 이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라는 뭐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게 뭐란 말이에요. 이게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 그러면 당사자들이 읽은 다음에 이거 제 생각하고 맞아요. 제대로 쓰여졌네요.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장을 왜 찍어요? 도장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어떻게 해요? 답 썼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사표시예요. 몇 사람이 도장 찍었죠 지금? 두 사람이 찍었잖아요. 도장 몇 개 찍었어요? 두 개. 도장이 몇 개? 두 개. 그럼 뭐다?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는 여러분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도장. 그러면 의사표시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뭐다는 거예요? 예? 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도장. 또는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는 나 도장 안 갖고 왔네. 네? 그렇죠. 사인. 조금 추운 것 같은데요. 저 끄셔. 추운 것 같아요. 도장이나 사인과 같은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A 공인중개사가 공부 좀 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읽어보시고요. 여기다가 의사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음식점에서 음식물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영수증 제출하죠? 예? 의사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런 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느낌이 다르죠? 이런 의사표시라는 게 몇 개 있으면요. 2개 있으면 계약이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만약에 하나 있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럼 단독행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요? 이건 뭘까요? 이건 A4 종이에요. A4 종이. 자, 여러분이 건물을 세를 줬어요. 세입자가 세를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안 내면 내보내야죠. 내보내려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합니까? 임대차 계약을 뭐예요? 해지한다 그래요. 해지한다. 해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해지 통고서 수신 의리 받아라. 발신 갑이다. 내용 계약 해지의 건 아래 1. 수신인은 월세를 몇 달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1. 통장 4번 2. 발신인은 이에 민도업체 매주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 몇 년 몇 월 며칠 발신인 갑 이렇게 하고 촥 사인을 해요. 뭐 했어요? 사인했잖아요. 뭐 한 거죠? 이러한 의사를 뭐 한 거예요? 여기다 표시했죠? 의사 표시를 했는데 얘가 혼자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수신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몇 개요? 하나. 그래서 해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의사표시 하나 들어가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 이거는 지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나요? 이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행위와 계약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단독행위와 계약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행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률행위는 뭐와 뭐가 있다? 단독행위와 또 뭐가 있다? 계약이 있다. 그러면 계약 안에는 의사표시 몇 개 있어요? 의사표시가 계약은 두 글자? 2개. 단독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요? 의사표시가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자?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법률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이런 게 법률행위예요. 자, 이 단독행위도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냥 칠판 보셔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이게 암기하세요. 이제 암기. 예? 괜히 엉뚱한 거 외우지 마시고 제가 외라는 거 외우시면 돼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앞글자 땁니다. 동, 철, 상, 주, 면, 해, 취예요.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면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하고 우취요. 이렇게 암기돼요?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하고 우취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하고 우취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동은 뭐냐면 동의라고 해요. 법률적으로. 동의. 철은 철회. 되돌리는 거 철회한다 그래요. 상은 상계한다 그래요. 상계한다. 서로 계산하는 것을 상계 그래요. 상계. 제가 고스톱 할 때 상계 많이 치잖아요. 제가 저쪽에다가 1,000원 줘야 되고 저쪽은 저한테 2,000원 줘야 된다. 그러면 1,000원 퉁치죠. 퉁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상계한다. 상호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자, 그럼 이것은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는 거죠?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개. 그죠? 그럼 이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이거는 없대요. 그럼 얘는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거? 의사표시 도장 몇 개? 예, 역시 1개예요, 1개. 그런 점에서는 두 개지가 같은데요. 뭐가 차이가 나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없고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요. 유언, 유증, 권리 포기, 재단 법인의 설립행위 이런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민법 우리 한 템포만 좀 돌아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느라고 진 빼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세요. 안 써도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참고로 우리 자료실 있어요.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어요. 제가 필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만든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거 출력해서 뽑으셔서 그거 보시면 돼요. 필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거기 다 있어요. 똑같이. 예? 예. 그게 필기 걱정 마세요. 그 사이트에 가면 자료실에 민법 학습 자료실에 그림으로 보는 민법 노트라고 원본 파일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출력만 하셔서 그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필기에 대한 부담감을 놓으세요. 예.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또 할 거예요. 다시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그 차이는 얘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이 단독행위 이거 가지고 우리 진 빼지 말고요. 그냥 있고 없고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있고 없는 차이인데 왜 이걸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되냐면 다르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다른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뭐 해야 돼요? 도달해야 된다 그래요. 도달해야 된다. 그런데 얘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없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도달되지 않아도 된다. 불요가 필요하지 않다. 도달이 요구되지 않아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만 요 취소나 해제나 해지 이런 것에 효과가 발생해요. 취소된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도달을 해야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되지 않아도 유언의 효과는 그대로 발생해요. 언제?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다 그러면 어떤 게 계약이냐면 의사표시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매매 대표적으로 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 많이들 틀리시는데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 공짜로 주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하는 증여거든요. 내 죽으면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바로 증여 효과가 발생하는 게 유증인데 요거는 단독행위예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해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임대차와 같은 것도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라고 한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봐봐요. 우리가 단순 문제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없는 단독행위든 얘네들은 단독행위고요. 그거 아닌 이쪽으로 가면 이건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과 단독행위 차이가 뭔데요? 계약과 단독행위 차이가 뭐예요? 예? 의사표시 2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1개잖아요. 차이가 나죠?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단독행위가 답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야? 계약이 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19의 기출문제에서 A형 68번이 문제가 19의 기출문제 A형 68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못 찾았어요? 네. 1페이지. 그 1페이지 말고 중간에 있는 1페이지. 이게 2개 자료가 합쳐져서 그래요. 거기 보시면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회 기출문제예요. 그죠? 근데 바로 밑에 22회 A형 41번 문제 단독행위가 아닌 거 똑같죠? 문제가 똑같잖아요. 예? 그 유사 문제 제가 낸 문제 그 밑에 강건우 교수의 단원별 모의고사 1회 43번 문제예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똑같죠? 문제가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적중했어요? 안 했어요? 적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얘네들 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얘네들 다 단독행위라고 했잖아요. 우리 암기했잖아요. 어떻게 암기했죠?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해하고 오치요. 취가 뭐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이거 인기 외우자고요. 한 파스만 돌면 되니까. 그 여기 외우셨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동의 그러면 그건 뭐죠? 단독행위잖아요. 해제 그러면 뭐야? 단독행위잖아요. 취소 그러면 단독행위죠. 해지 그러면 단독행위죠. 근데 여기서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그러면 모두 단독행위죠. 아니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건데 앞에 뭔가 좀 붙여놨다고 해서 이게 계약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임차권 양도의 동의 단독행위잖아요. 그 여기 뭐 앞에 뭐 붙이니까 이거 못 푸시더란 말이에요. 앞에 뭐 붙이니까. 그래 이거 의외로 19회 때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건 주는 문제인데도 막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계약이 아닌 건 뭐냐, 단독행위 아닌 건 뭐냐.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든 뭐든 이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뭐냐 이거예요.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있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자. 2개, 의사표시 1개 있으면 단독행위, 의사표시 1개 있으면. 왜 단독이라는지 이름 아시겠죠? 의사표시 하나 단독으로 있으니까. 계약은 의사표시 2개. 계약행위란 말이에요.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2개 다 합쳐서 법률행위. 이것들을 합쳐서 법률행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얘기하는데 계약을 얘기함에 있어서 도대체 계약이 이제 우리 민법에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시 밟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계약이라고 했을 때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있을 때예요. 의사표시가 2개 있을 때. 그죠? 의사표시 2개 있을 때. 그러니까 도장 몇 사람이 찍어요? 예? 도장은 2사람이 찍는 거예요. 먼저 계약을 얘기했을 때 계약이 말이에요. 갑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이전을 해줘요. 상대방에게.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무언가를 받았으면 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갑이 이렇게 을에 대해서 재산권 이전을 해주는 행위, 이 갑의 행위, 이것을 우리는 급부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 2년, 3년 하신 분들도 급부 그러면 말을 못해요. 급부가 뭔데요? 특정한 사람의 행위. 이게 아주 쉬운 말로 바꿔드릴까요? 급부가 뭐예요? 의무. 이 의무가 뭐예요? 법적인 의무다. 채무. 채무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법에선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급부. 갑이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을에게. 여기 봐봐요. 갑이 을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재산권은 뭐가 재산권이에요? 예? 채권. 물권을 합쳐서 우리는 무슨 법? 재산법? 이 재산권이네요. 갑이 을에게 채권이나 물권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을이라는 이 사람이 집을 받았으면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예? 얘가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데 을이 대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 대가 해야 되는 의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반대 급부. 어려운 말인데 그 어려운 말일지라도 여러분이 자꾸 익숙하게 쓰셔야 돼요. 채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급부. 급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가를 준다. 그게 반대급부예요. 예? 주고 받고. 반대급부가 만약에 없을 무자예요. 그러한 계약을 우리는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는 것을. 예? 예. 그럼 얘가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을 해주는데 상대방 을이 반대급부를 돈으로 준다. 그러한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권을 이전을 해주는데 집을 주는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금전이 아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계약을 우리는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환. 그러면 도대체 증여가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재산권 이전의 급부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는 뭡니까? 그러면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금전으로서 지급하는 계약. 교환은 뭐예요?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 가지의 계약인데, 이거는 민법 전에 규정 형태가 있는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민법 전에 규정된 형태가 조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계약이요? 전형계약. 전형계약이 뭡니까? 그럼 법전에 나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법전에 나와 있는 거. 예? 예.
그래서 법전에 나와 있는 형태의 계약이다 그러면 이걸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전형계약이 재산권을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분류 기준은 뭐예요? 반대급부를 가지고. 급부와 반대급부 그랬을 때 급부도 의무고 반대급부도 의무인 거예요. 예. 다만 대가로서의 의무고, 급부는 먼저 하는 의무를 급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갑이 아파트를 팔고 을이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을 준다. 예. 그래서 1억하고 아파트하고 바꿨어요. 둘이 무슨 계약한 거예요, 이거? 이게 매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갑이 아파트를 주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준다면, 그러면 아니죠.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증여잖아요. 그러면 공짜니까. 그죠? 얘가 아파트 주는데 얘는 자동차를 줘요. 그럼 교환이잖아요. 교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증여,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자, 질문. 여기 봐봐요.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OX. 여보, 봐봐요.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라니까 자꾸 왜 단독행위래? 단독행위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얘도 도장 찍고 얘도 도장 찍는 거야. 아, 그러면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건데, 그럼 얘가 주면 얘는 그냥 찍소리 말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찍소리 말고 받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도. 예? 아, 제가 드리면 뭐든지 다 받으실 거야? 가지세요. 그러면 오케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증여가 되려면. 그죠? 증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뭐를 해야 됩니까?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증여예요. 예. 자, 다시 보세요. 재산권 이전을 뭘로 한다고요? 급부라는 말이 입에 배야 돼요. 그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예? 여기 자꾸 박자 안 맞춰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증여, 반대급부 있으면 있는데 그게 돈이면 매매, 돈이 아니면 교환. 다시 반대급부 없으면 증여, 반대급부 있는데 돈이면 매매, 반대급부 있는데 돈이 아니면 교환.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분명히 아신다고 했어요, 이제. 예. 자, 1,000원하고 100원짜리 10개하고 바꿨어요. 네? 1,000원을 동전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것은 증여예요, 매매예요, 교환이에요? 예? 동전을 바꿨으니까 교환이죠? 그러면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요? 금전을 금전하고 바꾸는 건 민법이 없어요. 금전이 아닌 것들을 바꿔야 교환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돈을 바꾸는 걸 우리는 환전한다 그러잖아요. 이 환전하는 것은 그러면 증여도 매매도 교환도 아니면 뭐냐?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건? 민법에 규정이 없다니까요. 민법에 규정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계약? 예? 민법에 규정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전형계약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했냐? 아, 여기 써놨잖아요. 전형계약. 예? 그럼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다시. 민법전에 뒤져보니까 내용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계약? 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이 없는 거? 비전형계약. 여기 봐봐요. 전형계약은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있죠? 있을 유자, 이름 명자. 그래서 무슨 계약이에요?
유명계약. 예? 근데 비전형계약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죠? 무명계약.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비전형계약이냐, 전형계약이냐. 그리고 환전하는 건 이건 비전형계약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돈하고 돈 바꾸는 거는 교환이라고 우리가 밖에서는 쓸지 몰라도 법에서는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이전을 해줘야 교환이에요. 왜? 그게 룰이잖아요. 법이 룰인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정해지면 법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매, 증여, 교환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질문 맞춰봐요. 매매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OX. 매매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OX. 찍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요. OX. O. X는 없어요? 찍으시려니까 둘 중에 하나. 왜 뜻을 몰라요? 매매에서 그럼 이거잖아요. 반대급부는 이쪽에 이쪽이에요. 여긴 급부고 반대급부는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주는 건 급부고 반대급부는 이쪽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쪽. 을이 주는 게 반대급부잖아요. 반대급부는 모일 때 돈일 때 매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에서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정되고 다른 건 안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아니라 금전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반대급부가 만약에 다른 거라면 반대급부가 돈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